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경로당 강의 두 번째 시간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강의는 4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요. 오늘은 조금 짧게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건강한 시니어 영양제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왜 먹을까요?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예요. 영양소는 이렇게 6가지를 말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비타민, 미네랄, 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리적 반응에 참여하고 그리고 몸의 구성 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 즉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이 6가지를 잘 얻지 못하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는 이 몸의 건강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이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1번 목적인데요. 그러면 뭐 눈에 좋다는 뭐 루테인이나 뭐 은행잎 추출물, 뭐 기억력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영양소로 분류가 되지는 않고요. 식품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품들을 드시게 되면 이 추가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생리적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몸의 어떤 구성 물질에 심각한 문제, 즉 생명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6가지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너무 안 먹는 분들, 정말로 한두 잔? 저도 진짜 물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일부러 저도 한 5잔 이상은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너무 억지로 늘리게 되면은 소화불량 같은 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잔으로 정말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혈액순환도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의 물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 거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3가지의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단백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런 데 들어있는 거죠. 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 많이 먹습니다. 평소에 많이 먹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게 분명히 있고요. 뭐 위 점막이 변하는 것도 있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치아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은 좀 단단하고 씹기 어려운 단백질 종류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으세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줄이면 어떻게 된다? 이 단백질이 참여해야 되는 다양한 반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거, 그리고 호르몬, 효소, 항체. 이 항체는 면역에 참여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전반적인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한테 이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아프고 난 후입니다. 특히 입원을 하신 후에 퇴원하시는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시게 되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움직임 같은 게 확실히 줄어들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먹는 거를 단백질을 먹는다고 좀 챙긴다고 하더라도 병원 식단에서. 그리고 아프게 되면은 몸에서 면역 세포들의 활동도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난 이후에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은 전반적인 체력 회복이 어려워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감소증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요. 근육의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정상적인 노화 대비해서 근육량이나 근력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면 바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걸음이 느려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활동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뼈나 관절을 보호하던 효과가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골절 위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소화기 운동이 뭐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되게 계속 기운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근감소증이 이제 치료 영역으로서 진단되고 관리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의 주요한 방식으로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영양소 섭취 기준에선 이것보다 조금 낮은데 뭐 연구 자료가 뭐 아주 또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서 봤을 때에는 그 60세 이상의 노쇠, 단순한 뭐 건강관리 목적 그 이상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전반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먹는 것을 권해요. 대략 60kg 성인이라고 한다면 72g, 그래서 한 끼로 나누게 되면 20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럼 20g 이상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략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뭐 그람수로 사서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소고기 등심 뭐 한쪽 뭐 손바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살구이, 두부 3분의 2, 뭐 달걀뷰치, 뭐 고등어구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매 끼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만일 한 끼에 먹는 양이 뭐 좀 많았다. 그러면은 뭐 다음 한 끼에선 조금 덜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 내가 식사로 먹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너무 기운이 빠진다. 그럴 때는 어디 가시면 되냐면 마트에 가세요. 마트에 가시면 요즘 전자레인지 한 번 돌려서 먹는 고등어 구이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단백질 보충 음료도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몸 막 만드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기운 빠지는 거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가 좀 어려우시게 되면은 마트에 가시면 친절한 점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도움 받아서 단백질 보충 음료 같은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세부는 단백질 섭취 보충제,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보충제 먹을 때 주의해 주세요. 이제 뭐 간이나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뭐 통풍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설사나 묽은병이 너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가 보통 유제품 베이스, 그러니까 유제품을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설사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가한테 선택을 잘 받아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약국에 가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단백질 보충 중에서도 고기도 좋긴 하지만 생선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좋은 지방, 오메가3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치는 그냥 넘어가고 대략 마트에서 파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이렇게 먹는 분량이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꺼내서 먹는 그 분량을 먹게 되면은 대략 오메가3 2g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혈행 개선이나 혈중 중성질 개선이나 그리고 염증을 억제해서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보충제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생선 먹는 양이나 이런 게 난 너무 싫다. 근데 방금 보시는 것처럼 혈행 개선이나 뭐 기억력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메가3 보충제를 하루에 1, 2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기억력 개선 같은 경우는 900mg 이상을 먹어야 도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g 이상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겪으시는 거 안구 건조증, 이제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건 눈물증이 좀 불안정해져서 눈이 좀 뻑뻑하고 건조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이 겨울철에 찬바람을 맞게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 있어요. 이것도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 증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눈물층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요. 바깥에는 눈물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가장 두꺼운 층 있죠? 이거 이제 수성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 눈물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 눈물이 잘 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찬바람이 분다라면은 이 눈물층이 되게 빠르게 무너져요. 근데 이게 만일에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덜한데 기존의 안구 건조증으로 이미 눈물층이 약해져 있던 분들이라면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 A가 부족해서요. 이 눈물이 여기 잘 달라붙어 있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걸 보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퍼지는 역할을 하면서 이 불편감을 줄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A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얼마의 영양소를 먹고 있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비타민 A가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걸로 나타나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량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비타민 A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즉 이럴 때에는 비타민 A를 보충제로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루테인만으로는 건조감이 잘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물층이 좀 증발되지 않는 걸 막아주는데 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처럼 눈물이 너무 죽죽죽 흐른다. 이럴 때에는 겨울철만이라도 비타민 A를 별도로 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씹어먹는 비타민 A 눈 영양제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런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 인공 눈물 꼭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비타민 A가 눈물을 눈 표면에 고르게 펼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인공 눈물이 하는 그 수성층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안과 앞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보고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눈물이 흐르니까 어르신들이 눈물을 닦아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손수건 같은 걸로 닦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닦고 이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수건을 빼서 또 닦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머니에 넣어요. 이러면 이 손수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무래도 균이 계속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시다가 눈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병원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서 눈물을 닦고 싶으시면은 그냥 부드러운 휴지로 정말 찍어서 그냥 버려주시는 게 오히려 가장 안전하세요. 그 피부가, 여기 눈 피부가 되게 얇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닦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A. 뭐 이거 말고도 뭐 비타민 B, 칼슘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정리하자면 영양소는 무엇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 일단 구성물질로서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루테인 같은 그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뭐 관절 영양제 이런 것보다 사실은 기본적인 영양소에서 출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영양제를 먹는 게 뭐 당장에 뭐 사망률을 낮추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금 더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내시는데 도움되는 개념으로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학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엔 얼굴 뵙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